마케팅에 진짜가 나타났다. 마케팅에 미친 여자 마녀 조기선과 마케팅밖에 모르는 남자 바보 민진호. 웬만해선 이들을 막을 수 없다. 안녕하세요. 비즈노 컨설팅 대표 조기선입니다. 6개월 안에 고객 점유율 1위 기업을 만드는 SRM 전략.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블로그. 오늘 그 블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RM 프로세스, 전체 프로세스에서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잠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이 요소 중에 블로그.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블로그는 저도 네이버에 지금은 네이버 블로그를 이제 주력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블로그는 그 네이버나 다음, 야후 이런 포털에서 제공하는 가입형 블로그가 있고요. 또 티스토리, 이글루스와 같은 블로그 전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블로그도 있습니다. 또 조선일보, 오마이뉴스, 조인스 같은 그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블로그가 있고요. 또 올블로그, 블로그 코리아, 믹시 등과 같은 메타 블로그도 있습니다. 저도 블로그 초창기에는 이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특히 그 전자신문하고 조선일보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를 운영해서 늘 그 상위에 떴었던, 그래서 블로그 효과를 톡톡히 봤었던 그런 게 있고요. 또 요 티스토리, 또 블로그 전문 사이트의 블로그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이버가 검색 시장의 뭐 절대 강자로 이제 등극하면서 지금은 조금 이제 그 네이버의 위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또 네이버의 블로그가 가장 또 많이 이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이제 네이버의 블로그를 좀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냥 네이버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유는 유저들과 고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함이죠. 근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관계를 구축해서 관계 릴레이션 캐피탈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구축해서 그것을 자본으로 만들겠다. 이것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매체는 내가 고객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기에는 조금 더 제한이 있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글의 제한이 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그 올라가는 내용들이 뭐 많고 수시로 막 변동이 되기 때문에, 막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블로그는 길이의 제한이라던가 뭐 영상이든 이미지든 제한 없이 얼마든지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또 알리고 싶은 정보들, 이런 것들을 다양한 툴을 가지고 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과 소통을 하기에 아주 유익한 수단입니다. 깊이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객과 관계 구축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랜딩 페이지나 블로그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활동들은 결과적으로 홈페이지로 유도하기 위함이겠죠. 홈페이지가 없다 그러면 랜딩 페이지 또는 블로그, 여기에서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목적은 고객의 DB를 확보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게 되는데, 블로그를 아마도 뭐 다들 운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블로그에는 기본적으로 프로필이, 블로그에 그 왼쪽 상단에 이제 프로필이 있죠. 프로필 작성 요령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프로필입니다. 개인의 사진을 올려야겠죠. 가끔 보면 회사의 로고나 또 취급하는 상품 이미지를 올린 그런 블로그들이 있는데, 블로그는 그야말로 고객과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블로그 운영자가 누군지 사진이 있어야 되겠죠. 개인 사진이면 좋습니다. 가끔 또 어떤 분들은 뭐
가족 사진을 올리기도 하는데 내가 운영하는 개인의 블로그죠. 이때 이 사진은 전문가다운 사진이 좋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전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래야 신뢰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전문가 직책, 이거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나를 어떤 전문가로 할 것이냐, 포지셔닝을 명확히 표현하시고, 또 프로필에 대한 설명, 내가 어떤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글로 아마 200자 이내로 작성하게 돼 있을 겁니다. 거기에 설명을 해주시고, 또 쉽게 나와 컨택할 수 있도록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핸드폰을 공개해도 되는 분들이라면 핸드폰을 공개하는 것이 쉽게 더 고객들이 컨택을 해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프로필을 만들었다면 이제 주제, 테마, 블로그를 어떠한 주제로 운영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카테고리 설정, 내가 어떤 카테고리 안에 이 블로그를 소속시킬 것이냐, 그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타이틀, 홈페이지 타이틀에, 블로그의 타이틀에 내가 어떠한 주제로 이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인지 타이틀이 명확하게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메뉴 구성을 하게 됩니다. 메뉴는 너무 많은 메뉴를 두어서 운영을 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처음에 하신다 그러면 정말 요 카테고리와 타이틀 안에서 정해진 메뉴 몇 가지를 집중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블로그의 질 높은 블로그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계속해서 블로그에 생성해 나가야 되는데, 컨텐츠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게 바로 누가 독자인가죠. 내 블로그를 누가 읽을 것이냐, 나의 독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명확히 염두에 두시고 정보를 제공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정보는 두 가지 형태의 정보가 있는데요. 그야말로 정보 제공이죠. 상품, 서비스, 노하우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것을 쿨한 정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핫한 정보겠죠. 블로그에는 내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 노하우, 기술,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매우 전문가다운 시각으로 쿨하게 구체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것과 함께 또 독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SNS 시대에는 그야말로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신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거래를 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추천하는 상품, 또 그런 사람들이 판매하고 있는 그런 상품들을 구매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개인적인 것들, 이 공감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정보겠죠. 개인이 어떠한 일상에서의 생활하는 모습도 좋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인지, 취미, 좋아하는 것, 일상의 생활, 이런 것들도 같이 이 핫한 정보를 올려주면서 쿨과 핫한 정보를 같이 블로그에서 제공을 하게 되면 고객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블로그를 방문하게 될 것이고, 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 운영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블로그를 개설해서 지속적으로 블로그 지수를 올려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고품질의 블로그로 인정을 받게 되고, 내가 올리는 그런 포스팅, 글들이 상위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블로그 지수를 구성하는 요소는 영향력, 인기도, 신뢰도, 이웃관계, 이런 요소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 지수를 올리려면 1일 1포스팅의 원칙,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 이상의 포스팅은 올려나가겠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고객에 도움이 되는 정보 또는 내 개인의 일,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꾸준하게 가치 있는 정보를 올려나가겠다 하는 그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겠죠. 또 댓글, 답글, 이웃 관리는 필수입니다. SNS, 또 인간관계 모든 기본,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이웃 추가를 하고 또 이웃이 글을 쓰면 거기에 대한 댓글도 달아주고 나에게 댓글이 달리면 그에 대한 답글도 달면서 서로 기브 앤 테이크를 해 나가다면 블로그 지수도 올라가고 이웃도 늘어가고. 자, 다음 강의는 드디어 페이스북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떻게 SRM 마케팅을 전파해 나갈 것인가. 아주 유익한 내용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연구소 민진홍 소장입니다. 마케팅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 고민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설명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1:1 상담 신청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